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오후 남은 시간, 2시간 중에 이제 1시간, 1시간은 이제 통합신고 작성, 그리고 주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남의 1시간은 저희 과의 다른 조사관님께서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통합신고 작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결산 서류 공시하고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이행 가능한 통합신고 시스템이 올해 그 이달 4월 1일 날 개통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산 서류 표준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를 모두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통합신고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표준 공시라고 되어 있듯이 간편 공시는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셨듯이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이 포털에서 공시 공개 등록에 종합신고 작성 클릭을 하면 다음으로 이제 신고도움 자료 확인하기랑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01번 기본 정보 입력부터 21번 종료 단계까지 21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신고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그런 화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보셨던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랑 그 보셨던 그 각각의 그 개별 화면에서 그 화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21단계로 구성을 하면서 각각의 동일한 내용은 이제 또 같은 메뉴로 넣고 해서 지금 21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작성 방법 등은 아까 오전에 이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리고 각각 화면별로 이제 유의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쉽게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이제는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편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은 우리가 공시에서 보셨던 화면인데,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이제 확인을 하고 누르면은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 현황에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전년도에 공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온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번의 이사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사업 연도 말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이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외부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53번의 외부회계감사인과 그리고 54번의 외부회계감사 의견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외부회계감사 여부는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았으면 여고, 안 받았으면 이제 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의 외부 회계 감사 대상에 기준보다 못 미쳐서,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아닌데 이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 그때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내부 확인서라든지 내부 감사 보고서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 보고서인 경우는 이때는 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우리가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하는데, 이때 각각의 입력을 하게 되면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금액을 반영을 하는 게 여기에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서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기본 정보 입력해서 여기 재무상태표로 넘어오게 되면은 내부거래 조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그 차감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위쪽에서 여기 내부 거래 조정이라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하시면 내부 거래 조정이란이 생기니까 이 선택을 하신 후에 그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기랑 정기랑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신데 정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직전 3년도 자료가 정기 재무상태표에 그리고 정기의 운영성과표에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석 서류 및 제출 및 작성인데 여기서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랑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작성을 하실 때는 주석 서류 이제 파일로도 첨부를 해서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약에 작성을 할 때는 만약에 해당이 없다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해당이 하나도 없다 하면 몽땅 다 해당 업성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지 굳이 비워놓지 마시고 해당 업성으로 하시고 만약에 해당 입력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그 다음 작성하기 눌러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입력하는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 없으면 굳이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방법은 이 통합신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 각각의 항목별로 그 금액을 여기에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실행을 하시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채워진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 그래서 가장 쉽고 이 자동 체험 실행을 한 후에는 이때는 28번, 29번, 30번에 출식 및 출자 지분, 금융자산, 기타 자산은 이 부분은 자동 체험 실행이 하기가 안 되니까 직접 재무 상태를 보시고 그게 해당되는 그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십사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때 이 부분에 주식 및 출자 지분과 금융자산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기타 자산에도 이런 매출채권이나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승업금 등의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있어도 미수이자, 이자라고 해서 금융자산에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기타 자산에 포함된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06번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몽땅 이제 다 하늘색 셀이다 보니까 별도로 입력하실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03번 운영성과표에서 입력했던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현황에 대한 하늘색 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제 운영성과표 입력을 할 때 보조금을 기부금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또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보조금 중에 고용장려금 이런 그 이런 보조금이 아니고 사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작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07번에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 그리고 국내 국외
사업지역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 지역 모두를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외부에서 열람을 공시가 돼가지고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람을 할 때 검색하는 기능이 각각의 여기서 체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신데, 이때 체크를 하실 때 기타 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사업 대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을 체크를 하시면 명확하게 조회가 안 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같은 화면인데, 우리 여기서는 공익 목적 사업의 실적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여기 사업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의 사업 실적을 각각 별로 적으시고, 그 외에 사업 같은 경우는 합해서 그 외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앞서서 입력이 됐던 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서 여기 43번에 사업 수행 비용이 있는데 이 금액과 합계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08번 공익목적사업 수익, 비용, 세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 현황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세부 현황을 적을 건데, 여기서도 이제 자동체험 실행을 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운영성과표상에서 입력된 값들이 하늘색 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부자별로 구분을 해서 개인이냐, 영리법인이냐, 모금단체, 재단 등이냐, 아니면 그 외에 기타냐 해서 이 부분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이 4번까지 금액 중에서 그 제품이나 상품 등의 이러한 물품으로 기부를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다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타 공익 목적 사업 수익이랑 사업 외 수익,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액은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데, 이건 앞에서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운영성과표에 입력됐던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여기 하늘색 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는 각각의 금액들은 앞에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 대한 여기 각각의 합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들과 일치를 해야 되고, 이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입력됐던 부분에 대한 세부 현황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 자료에서는 이제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앞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살펴봤고, 이제 지금은 09번 기타 사업에 대한 기타 사업의 손익 세부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11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 금액과 전입 금액만 이제 합계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표 상에 그 금융 부분하고 부동산 부분하고 기타 사업 손익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직접 입력을 해 주시는데, 이거를 자동 체험을 기능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각각의 구분되는 항목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 체험을 실행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각각의 운영 성과표랑 입력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째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보셨듯이 이거는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화면은 공시에서 있던 화면들인데,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이 출연 10번에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서 서로 이제 묶어가지고 지금 통합신고에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이게 약간 내용이 우리 공익목적 우리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그와 관련된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때 여기서는 작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래쪽에 이게 이제 정기자료 불러오기가 있으니까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버튼을 누르면은 전년도에 작성한 사용명세가 자동으로 아래쪽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채워지게 되면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그 내역이 그대로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해당 사용용도 사용 금액이랑 사용처 이 금액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기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정기 자료를 불러와서 전년도에 입력된 내용을 다 추가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하시면 여기서는 이 방법으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는 엑셀 불러오기를 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반드시 다운받은 엑셀 서식 작성하실 때는 다운받은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야지만이 파일 업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혹시나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엑셀 불러오기 기능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은 직접 작성 방식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꼭 두 가지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자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설립시 출연자하고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를 입력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콤보 박스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화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안내를 드렸던 게, 작성 대상이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 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그러니까 소액 출연자를 제외한 그 출연자를 기재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시 출연자를 그럼 입력을 하실 때는 이미 전년도에도 설립시 출연자를 작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역이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를 입력을 하실 때도, 이때도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앞서서 방금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기 자료 불러오기랑 자동 체험 실행을 하시고 반드시 작성 대상이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첫 번째 작성 대상과 이제 작성 기간을 이제 안내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작성 대상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이 서식을 작성을 안 했을 때는 또 오류로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작성을 할 때 작성 기간은 보시면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동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 자동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작성했던 해당 항목들, 그러니까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 당해 사업연도 이전 출연재산 중 미사용분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내용을 불러온 후에, 그리고 미사용 사유나 사용 계획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입력을 하신 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 사용 현황을 작성을 화면인데 여기서도 작성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이거나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을 하는 서식입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는 매년 수익사업용 아니면 수익용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당기 순이익을 입력하실 때 결손이 난 경우에는 제로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였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매각대금, 그리고 운용소득을 입력한 후에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11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이때 하나는 그러니까 사용명세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 지출 명세를 작성을 하신다.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매각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기에 작성했던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때도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하시면 그 내역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그 불러온 금액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해당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이랑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금액을 수정을 하신 후 등록을 하시면 아래쪽에 그대로 금액이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플러스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봤던 여기 10번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 사용금액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매각 지출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작성하실 때 이제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때 작성을 하실 때 수혜자나 수혜단체 그리고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합산을 하냐 개별적으로 적느냐 합산을 하냐 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같은 경우에 이때 매각 대금에 대한 이 부분을 아래쪽에 내용 강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매각 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지출 명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보통 예금이나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12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이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계산하면서 이 사용명세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은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으신데 이때에 사용기준금액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를 그대로 자동으로 갖고 오고 여기서 이 기준금액이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게 100만 원인데 1년 내 사용 실적이 80만 원이다. 기준금액에 못 미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 가부조액은 마이너스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 8번부터 11번까지를 입력을 해서 5년간의 평균을 한 번 더 구하게끔 되는데 이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리고 5년간의 평균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했다 보니까
가산세 10%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갖고 오는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된 이제 절대값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이 기준 미달에 사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 입력 금액에 대한 10%가 25분의 가산세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음으로 이제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데, 지출 명세서에 입력을 할 때는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된 부분과 그리고 15번에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해야 돼서 여기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가, 나,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 그리고 나로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잠깐 보시면 1년 내 사용 실적이 50만 원이다. 근데 22년 20만 원, 23년 30만 원 했다고 하면은 이 23년 사용 실적이 30만 원 대해서만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23번은 우리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대 수익원천을 사용을 해서 생긴 그 소득금액인데, 여기서 가산액이랑 차감액이랑 다 구해서 그리고 기존 미달 사용액에 반영을 해서 이게 해당 사업의 운용소득이 나오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해당이 되면은 각각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이 없으면 그냥 제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13번째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입력하는 화면인데, 여기 하면은 앞서서 작성을 했던 재산의 사용명세서, 그리고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명세, 그리고 매각득금에 대한 사용명세를 이 각각에 대한 직계표 성격의 서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성격을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각각의 이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제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용 계획과 사용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각 재산별로 이제 나누어 적는 게 아니고 사업 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편리했던 방법이 순서를 바꿨던 이유처럼 자동 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10번째, 11번째, 12번째에서 입력했던 그 각각의 서식에서 그대로 자동으로 지금 목록이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록이 채워지게 되면은 목록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 클릭을 하셔서 상단에 나타나면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하신 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주식 등에 대한 출연, 취득, 보유, 이제 처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이고, 여기서는 네 가지, 여기서 입력하고, 여기서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래쪽에 입력을 하는데, 각각을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유 현황을, 그러니까 보유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을 해서 따로 여부로 선택을 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구분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이때 주식 보유 현황이 대부분 이제 전년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기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생성돼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작성을 하실 때 그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를 하시고 신규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동 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할 때는 이 변동 사유가 출연, 유상취득, 매각, 다른 공익법인 재출연, 기타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큰 주식에 대한 보유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로 불러오기가 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엑셀 불러오기가 없는데 지금 이 기능이 추가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작성 대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 요건을 이행을 한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여기서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총재산 가액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의 법인 내 주식 등이 차지한 비율을 입력을 하는데 앞서서 보유 현황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해야 될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 비율이 초과되면 가산세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15번째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과 그리고 기준을 초과한 이사 및 임직원의 경비에 대한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첫 번째 이사 등 선임 명세서에서는 공익법인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는 그에 대한 구성원들이 출연자랑 출연법인 그리고 다른 이사와의 관계가 해서 특수관계 있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제 내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분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사와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작성을 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이때는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그 발생된 해당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각 지급된 급여, 판공비, 차량 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이러한 직접 간접 경비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제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입력 그런 자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6번째로 이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안내드렸듯이 우리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하고 그 기부금의 지출을 공개를 하는 서식인데 이제 외부에서 항상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정기 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차기 이월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만 만약 수정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 차기 이월 금액도 수정을 해주십사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를 각각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차가감계 금액이 국내사 여기에 입력된 금액과 이 국외사업 부분에 대해 입력된 금액이 합계가 일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출 명세에서 입력을 하실 때도 이제 다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의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작성하실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하느냐 그리고 합산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외사업에서는 이제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17번째로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광고나 홍보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로
감사 보고서를 첨부를 하는 이제 서식인데, 이때는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어떤 요건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십사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19번째는 이제 세무 확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이 된 경우에 그때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하는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 목적과 그리고 설립 검거법 그리고 여기 20분의 위반 금액,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외부 전문가 인적사항 2명 이상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그리고 자산 보유 현황이랑 수익금액 현황은 앞서서 작성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로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게 여기 아래쪽에 이제 첨부 서류를 등록을 하는데, 이때 직계표 그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하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게 나오는 이 직계표 화면에서 이 1번의 합계 금액은 이전에서 보셨던 위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2번부터 14번까지 그 외부 전문가 확인한 적정 여부랑 위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실 부분이 여기 10번하고 14번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랑 14번 보유부동산 명세서 같은 경우는 적정 여부가 여러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세 가지는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에만 이 옆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20번째 작성 완료 및 제출인데, 여기서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앞서서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처음 보실 건데, 보시면 처음에는 유의하실 부분이 작성된 서식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출연재산 보고서에 대한 서식과 계산서류 공시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꼭 좀 먼저 확인해 주신 후에, 그리고 여기 밑에 내용 검증을 클릭을 하시면 오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오류가 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오류 조치 방법 보기, 아까 결산서류 공지에서 보셨듯이 오류 조치 방법 보기를 해서 한글 문서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쉽게 오류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류 내역 중에서 첫 번째 그 앞쪽에 보시면 오류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랑 여기서 오류 조치 방법 여기서 다운받은 한글 서식에서 동일한 코드를 찾으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서 오류를 조치를 하시면은 이제 어렵게 보이더라도 쉽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류 조치가 다 완료가 됐다, 그리고 오류가 완료가 없다 하면은 이제 작성 완료가 이제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 결산 서류 등 공시 미리 보기랑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보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그냥 그대로 이제 됐다고 해서 넘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 공시 미리 보기랑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미리 보기를 하신 후에 내용을 다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그 운영성과표라든지 세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기타 항목에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타라 보니까 금액도 입력을,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 기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금액만 있지 항목이 입력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용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로 해서 이제 끝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텝 1, 스텝 2로 구분이 있는데, 스텝 1에서는 통합신고를 하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접수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산서류 공시랑
그리고 출연예산 보고서 각각의 서식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실 게, 혹시나 우리가 통합신고를 해가지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수정사항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정사항이 수정을 하는데 올해 4월 말까지 만약에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본 신고, 통합신고에서 하셨다고 하면은 통합신고 화면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신고기한 이후,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7월, 8월, 9월 달 가서 혹시나 수정할 사항을 발견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수정할 항목에 있는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에 각각에 해당되는 화면을 가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표준 주석 7가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왼쪽을 보시면 이 주석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이고, 아래쪽에는 직접 작성을 하실 때 아까 안내 말씀드렸던 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주석 작성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으면 다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음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먼저 주석 파일 제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주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주석 서류 제출 창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 파일 선택 및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내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주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주석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라는 알림창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첫 화면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다시 한번 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작성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주석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7가지 항목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시면 이게 제목으로만 봐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제목이 길은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기 쉬우시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 상품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그 사용이 제한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다든지 실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되어 있다, 아니면 기본 재산을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용도 제한 기부금, 이런 부분을 특정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용이 제한된 것과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서 이 특정 용도는 사용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 차이가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에 따라 가지고 장 단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단기 차입금 내역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는 이 사례를 바로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만기가 6개월 후인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차입을 했다. 이자율은 7.8%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은행명, 만기일, 이자율, 단기말 이제 차입 금액, 이 금액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기 차입금 내역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차이가
이게 보시면 단기말 유동성 장기부채 차감,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 이 차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 차입금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 차입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제시된 금액을 이 부분에 입력을 한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물 기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을 기부금 수익이나 기본 순자산으로 계산한 공익법인이 작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때는 단기하고 정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기부자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현물 내역이 뭔지, 토지, 주식, 의류, 이러한 기부받은 자산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입력된 내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으로 차입금의 작성 대상에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자산, 질권 설정 및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제공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작성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바로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 은행에 만기가 땡땡4 5월 1일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자는 건물, 장부가액 5천만 원, 담보 설정금액 1,200, 담보권자 은행, 관련 내용 장기 차입금 1,200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때는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수관계인 내역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수관계의 중요한 거래 내용,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담보 및 보증 내역이 있는 경우에 이 아래쪽을 작성을 하시는데, 앞에서 특수관계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항목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특수관계인 그대로 뜨고, 이 특수관계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친족 홍길동으로부터 단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다. 이번에 이 친족 홍길동을 선택을 하고 단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거래의 내용을 잠시만요. 여기도 입력을 하신 거는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담보 및 특수관계인과의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이게 사례를 바로 보시면 30% 이상 이제 출자관계에 있는 30% 출자관계에 있는 주국세로부터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억 원에 대해서 30% 이상 출자관계 있는 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담보를 설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우리 공익법인이 회계 연도 말 현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례를 바로 보시면 단기 말 현재 서울시하고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이때 소송 가액이 2천만 원이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를 입력하는 화면인데,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 그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례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게, 이 4번에 보시면 7종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모두 작성을 해야 되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냥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추석을 공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자산 총액의 0.5%와 가산세를 부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전 상담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명칭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 상담 제도라고, 이 제도란 무엇인지 보면 우리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임직원, 이러한 특수강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 대상으로는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그리고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익법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홈택스 또는 우편, 그리고 방문 접수 등으로 방문 접수를 하시는데, 이때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서를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를 제동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한 경우에 이 해당 답변 부분은 우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지금 오전부터 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끝으로 이제 안내드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은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다른 조사관님께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채팅에 남겨주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저희 공지사항, 그 홈택스 공익법인 안내 포털 공지사항이라든지 납세자 세법교실 그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달 말까지 이제 추리재산 보고랑 공시를 하시는데, 이제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이제 수업 받으시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고, 잠시 쉬다가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